지난주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했는데 참 연설 잘하더라고요. 1시간 하는데 이게 고장나서 보고하는 거가 보고하는 게 고장났고 그분은 이제 되게 짜증날 뻔했습니다. 유엔에 들어갔는데 유엔에 들어가면은 에스컬레이터가 높은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서 한 2발짝씩 갔는데 이놈이 꽝 쓴 거야. 잘못하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쓰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두리번 거리다가 그냥 걸어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트럼프도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연설하면서 이게 지금 사보타지 하는 겁니까? 내가 왔다고 지금 유엔 뭐 하고 있는 거요? 당신네들 내가 왔다고 뭐 이거 긋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것도 프롬프트는 고장 났는데 줬어. 나는 그냥 말할 수 있어요. 하고서 1시간 정도를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서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백악관 홈페이지에 갔더니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19개로 쪼개가지고 아주 또 잘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트럼프가 돼가지고 지금 8개월 동안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그냥 돌려버렸습니다. 예, 바로 그런 얘기 오늘 해드릴 텐데 제가 그 앞서서 찰리 커크라는 그 젊은 친구가 최근에 죽었죠. 31살짜리인데 고졸입니다. 학벌이 고졸.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18살 때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고3 때 이거 지금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글러먹었다. 미국이 나가는 방향 확 돌려야 돼. 그 터닝 포인트 USA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터닝 포인트.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돌아야 돼. 18살짜리가 그걸 만들었고 대학을 가서 보니까 도무지 이게 엉망이야. 대학에서 가리키는 거가. 그래가지고서 한 학기 다니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운동을 했는데 그래갖고 18살짜리가 만들어갖고 지금 31살이니까 지금 13년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조직 터닝 포인트 USA의 1년 예산이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거랑 비교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큰 보수주의 연구소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뜻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있었으면 헤리티지 재단 같은 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다음번 대통령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걸 하라고 제시하고 지금 1년 동안에 이 주제는 몇 퍼센트 달성, 이 주제는 뭐 70% 달성, 전부 다 점수를 매겨줍니다. 대통령이 보고서 내가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서. 정말 미국 보수에는 정말 그런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그것이 헤리티지 재단인데 헤리티지 재단이 거기 박사만 해도 수십 명이 넘는데 수백 명 단위예요. 거기가 1년에 1억 불을 씁니다. 근데 고졸짜리가 만든 그 연구단체가 그 사회단체가 1억 5천만 불을 쓰다니 근데 이 친구가 한국 와가지고 킨텍스에서 연설을 9월 5일 날 했고 그 미국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 대학 가서 대학생들한테 왜 여러분들을 좌파하세요? 우리 요새 그게 유행이죠. 그러면서 대학생들하고 이제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러다가 총 맞고서 그냥 현장에서 죽은 겁니다. 병원 가다가 죽었죠. 그런데 그 장례식이 나는 그렇게 큰 장례식은 처음 봤습니다. 9월 10일 날 죽었는데 9월 21일 날 장례식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일장이에요. 미국 대통령도 11일장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제일 큰 장례식 최근에 본 거가 레이건 대통령 장례식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1시간 올라가면 되는 그 고향이 있어요. 거기서 워싱턴으로 와서 거기서 국장을 하고 다시 갖다 묻을 때까지 11일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31살짜리 젊은 친구가 죽었는데 11일장을 했고 그 11일째 되는 날은 어디서 했느냐? 이 친구의 고향이 아리조나인데 아리조나에 있는 미식 축구장 10만 명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꽉 찼습니다. 그러니 이 사상 내가 하여간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장례식을 뭐 여러 번 봤지만은
이렇게 큰 거는 또 생전 처음 보네 할 정도로. 그러고서 10월 14일이 이제 앞으로 며칠 남았죠. 미국 상원에서 10월 14일을 찰리 커크의 날 로 선포했는데 그게 10월 14일 날 그 친구가 살아있었으면 32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미국 모든 방송에서 지금도 그냥 매일 특집에 매일 특집 특집이 매일 나옵니다. 그 사람 열기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터닝 포인트 미국을 한 바퀴 미국을 회복하자 우리말로 하면 미국의 회복 USA 터닝 포인트 USA 해가지고 각 대학교 고등학교마다 지부가 있는데 총 맞는 날까지 3,50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1,200개 고등학교에 한 2,000 몇백 개 해가지고 3,500개의 지부가 있었는데 미국 대학이 초급 대학까지 다 합쳐서 3,000개입니다. 그 1,200개라는 거는 미국 웬만한 대학에 다가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을 젊었을 때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이 올바로 나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그 터닝포인트 지부가 3,500개가 있는데 장례식 하는 날까지 죽은 지 열흘 만에 우리 학교에도 만들어주세요라고 신청한 것이 54,400개입니다. 역시 그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냥 그때 이제 기독교가 확 크듯이 찰리 커크가 생각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자유주의, 그리고 찰리 커크가 말하는 것은 쭉 연설하다 그럽니다. It is all about Jesus.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It's all about Jesus. 그래서 미국 어떤 에반젤리칼, 어떤 그 복음 전파자보다도 더 미국을 기독교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친구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뭐 여기 그림은 나중에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한 3일 정도 만에 그 부인이 나와서 부인이 연설하면서 찰리 커크가 죽었지만은 찰리 커크가 하던 일은 더 강하게 더 크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찰리 커크 부인을 그 터닝 포인트 USA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이제 뽑았습니다. 찰리 커크 부인은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인물이 출중해요. 미스 아리조나 출신입니다. 미스 아리조나 출신에 뭐 아주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얘기를 잘하고 그 강한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학 박사입니다. 부인이 신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고졸인데 남편보다 5살이 위에요. 근데 이제 터닝 포인트 USA에서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찰리 커크 부인이 아리조나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어느 대학 가서 법학 석사를 했고 그리고 신학 박사를 했는데 크리스찬 리더십 박사인데 지금은 또 박사 하나를 더 하는데 그것도 신학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찰리 커크를 통해서 이렇게 키워놓고 그거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끌고 가게 그렇게 다 예비한 거다. 그리고 뭐 미국 백악관이 장례식으로 이사 갔어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다 나와서 뭐 내 친구가 죽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죽은 곳이 유타주인데 거기서 그 고향까지 운구할 때는 부통령이 내 비행기로 그 부통령 비행기 타고 가고 그리고 관을 부통령이 맨 앞에서 잡고 가고 그런 참 역사에 남을 그런 그 큰 그런 미국 어떤 추기경이 들어 카톨릭이 찰리 커크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 같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인물이 죽었는데 그 미국 사회가 완전히 우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세계가 완전히 우로 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장례식에서 연설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또 유엔에서 연설하고 그리고 요 며칠 전에는 미국 장군 800명 불러다가 800명 앞에서 연설했는데 그 세 개를 합치면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바꾸고 있다는 것에 그 완결편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트럼프의 유엔 연설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리 커크 부인이 울면서 저 장면이 바로 나는 우리 남편을 죽인 그 젊은이를 용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쟤네들은 자기네가 한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쟤네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는 그놈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랬습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놈들, 미국을 미워하는 놈들, 그리고 찰리 커크 죽인 놈 그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딱 보면서 찰리 커크한테 미안해, 너도 용서했을 것 같은데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능청맞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장면이 그 대단한 장면입니다. 청중의 장면은 또 뭡니까? 참 미국이 지금 감동의 물결에 쌓여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놓고 참 저거 보고서 이제 저 사람들이 마음을 다 잡고 있구나. 제가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나라가 생각이 하나가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요번에는 생각이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그날 9.11 맞은 다음에 미국이 무섭더라고요. 그 내가 미국의 풍경을,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와, 이거 미국이 마음먹으면 지구 깨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코멘테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에나한테 자기 새끼를 잃은 어미 사자처럼 되었다 미국이. 근데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간만에 미국이, 분열된 미국이 민주당까지도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너무 슬프다라고 썼습니다. 옛날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 공화당은 견해가 일치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찰리 커크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너무 오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미국답게 가고, 이제 찰리 커크 장례식하기 이틀 전인데 워싱턴 기도회예요. 이게 미국에 최근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 워싱턴 광장을, 저게 이제 그 워싱턴 기념탑이죠. 항상 워싱턴에서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게 저긴데, 뭐 월남전, 반전, 데모도 저기서 하고 뭐 다 큰 그런 걸 하는데, 요번에 9월 19일 날 매스 프레이어 미팅, 아주 대규모 기도회를 워싱턴에서 열었다. 이게 그 찰리 커크 애도 기간 중에 저런 그 큰 모임이 열렸고, 이겁니다. 9월 19일 워싱턴에서 기도를 드리는 군중. 여기서 그 찰리 커크도 참 많이 이름이 이제 불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 곳곳에 미국 상원이 2025년 10월 14일을 National Day of Remembrance, 찰리 커크를 기억하는 미국 국가의 날이라고 이제 선포를 했고, 그리고 저 보세요. 저기 그 가족, 아기 하나 있는 그 젊은 부부 같은데, 딱 보면 미국 같죠, 스타일이. 뭐 여자 모습도 그렇고 남자 모습도 그렇고. 미국 전체가 슬퍼했다. 미국이 9.11 이후 다시 하나가 되는 듯하다. 제가 80, 90%라는 것은 방송을 듣다가 어떤 그 젊은 그 앵커가 자기가 찰리 커크를 애도했더니 자기를 비난하는 글을 몇 개 받았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회자가 그래도 미국 국민의 80 내지 90%는 너를 지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8, 90%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근데 찰리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구구파 잘 죽었다. 지금 텍사스에서 텍사스 주지사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선생님 100명을 잡아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박탈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니네가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건 따지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한 젊은이가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폭력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찬양한다는 것은 선생님으로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박탈한다 해갖고 텍사스에서 100수십 명이 박탈당했고, 지금 플로리다 주에서 그런 애들을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그 새끼 사자를 잃은 어미 사자처럼 이제 변하는 모습도 있죠.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깃발을, 미국 전국에 있는 깃발을 반만 달라. 조기죠, 조기. 백악관의 조기를 다루는 모습입니다. 미국 전체가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기 있는 게 찰리 커크 얼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자동차 경기라는 게 있죠. 나스카라는 데서 이제 챔피언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정말 분노해가지고 찰리 커크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쓴 겁니다. 누군지도 잡히기도 전이에요. 찰리 커크를 겨냥한 총격범에게 너는 비겁한 놈이야.
너는 숨어서 쏘고 도망쳤지만 찰리 커크의 말은 내 총알보다 더 크게 울려 소리가. 너는 그를 침묵시키지 못해. 오히려 그의 목소리를 더 키워주고 있는 것이야. 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며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참 그 미국 사람을 감동시킨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보수에 관해서는 제일 큰 연구소가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건물이 7층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7층에 해당되는 이 걸개를 다른 거예요. 큰 거.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골든 에이지 아메리카 해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찰리 커크 해가지고 1993에서 2025년이니까 참 짧게 살다 갔지만은 전 그래도 18살 때부터 일을 하다가 참 간 그런 젊은 친구입니다. 아까 그거 썼죠 제가. 헤리티지가 연 1억 달러를 쓰는데 TP USA, 터닝 포인트 USA는 1억 5천만 불을 쓴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그의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순교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앵커가 션 해니티입니다. 션 해니티가 뭐 미국 1등 앵커예요. 폭스뉴스의 그 메인 앵커인데 나와서 딱 그러더라고. Martyr is the perfect word for Charlie. 찰리가 죽은 것은 마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교. 거기 그 맨 셋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션 해니티라는 아주 괜찮은 그런 미국 앵커맨입니다. 예, 장례식장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또 십자가를 그 찰리 커크가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미국 국민 온 국민을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저걸 올린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55장 57절 58절까지네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 다 그래서 이 생밤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다 이게 우리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밑에 바퀴 단 거는 좀 재밌죠? 그래도 잘 끄고 가려고. 하여간 그 미국 사람들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인천 그 메가다 동상 앞에 자유공원 메가다 장군 동상 앞에 자유의 씨앗이 된 찰리 커크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가 항상 하던 말 It is all about Jesus. 항상 성경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기독교로 결론을 내고 이러던 그 젊은 에반젤리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애도를 했죠. 영국에서 애도를 하는데 9월 13일 날 영국 런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나와서 데모를 했는데 그 데모하는 군중이 이제 동영상 소리 키고 들으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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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 커크 그 얘기를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우렁찬 목소리로 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모두가 찰리야. 그러니까 찰리가 원하던 거 영국도 다시 기독교 보수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웃기는 무슬림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 그 총리 이제 곧 쫓아낼 거고 이런 일이 지금 영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예. 클린턴조차도 I'm saddened and angered. 나는 찰리 커크의 죽음에 너무 슬프고 분노하고 있다. 그 죽인 놈에 대해서라고 이제 민주당 뭐 저 정도면 민주당의 대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찰리 커크는 우리나라에서 극우라고 그러는데 극우는 가서 칼로 찌르는 사람입니다. 내 말하고 틀리면 가서 칼로 찌르는 게 극우예요. 총으로 쏘는 게 극우고. 근데 찰리 커크는 얘기하다가 야, 그 소리 집어쳐 그러고 그 뭐 시끄럽게 떠드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이 마이크 갖다 주라고 들리게 얘기하라고 그러고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야, 너 꺼져 그러면 차라리 나. 근데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그 18살 때 일을 시작하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친구가 교수랑 맞짱을 뜨는데 교수가 집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요새 동영상에 많이 나오는데 그 공산주의가 더 좋다는 교수가 이 정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져요. 얘가 18살 때
자본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심취해가지고 프리드맨이라든가 미제스라든가 정말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노벨상에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 책을 다 읽고서 도가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라도 공부 안 하는 교수들 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찰리 커크가 죽은 그 다음 날 저 사람은 이제 제시 와터스라는 사람인데 샤네 해니티하고 동급의 그 간판 앵커입니다. 다 중계를 1시간 내내 중계를 하는데 저 말이 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를 그냥 내가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삐딱합니다. America first with God above. 뭐예요? 미국이 제일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미국이 최고다 그런 뜻이죠. 미국 제일주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America first with God above. 너무 그 말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순간 그냥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저 사람 보통 미국 방송들이 1시간씩 합니다. 그 앵커가 1시간 내내 찰리 커크 추모를 해주는데 저 장례식은 한 4시간쯤 되는데 그 폭스뉴스 미국에서 제일 큰 방송 그리고 뉴스맥스라고 새로 생긴 방송인데 아주 그 괜찮은 보수 방송입니다. 거기서 그 풀로 그걸 해줬죠. 그래서 내가 참 이제 미국 사회는 적어도 절로 틀었다. 터닝 포인트, 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에 연결되는 겁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100명 이상의 텍사스 선생이 찰리 커크를 죽음을 조롱했다고 그래가지고 선생 자격증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미국이 분노했습니다. 저거는 어미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킨이라는 버지니아 주지사가 찰리 커크가 하던 일들을 지금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 대신에. 그런데 영킨이라는 주지사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찰리 커크입니다. 이 중에서 찰리 커크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통령도 나가서 찰리 커크 역할을 해줬고 어떤데. 그래서 모임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부통령, 그 지방 상원의원 했던 사람, 하원의원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 찰리 커크 대역을 다 해주고 있더라. 참 그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확 돌아가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무실에다가 처칠을 갖다 놓았어요. 처칠이 누굽니까? 처칠은 영국 수상인데 2차 대전 때 정말 힘들게 싸워서 독일을 깨놓은 사람입니다. 독일 같은 거는 그거는 서구 문명이 아니에요. 그건 깡패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처칠을 좋아하는 이유는 Defender of the Western Christian Democratic Civilization.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자유 민주주의 문명을 수호한 처칠 나의 멘토라고 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저거 8년 전에 갖다 놨는데 바이든 때 치웠어요. 4년 동안. 요번에 대통령 되면 다시 갖다 놔서 다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사진을 큰 걸 걸어놓은 이유는 나는 두 번째 레이건이 될 거야. 아까 그 처치를 Defender of the Western Civilization이라고 그러면은 저 레이건 대통령은 Defender of America. 미국을 지킨 사람, 미국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를 깨버린 사람, 소련을 무너뜨린 사람. 저 사람은 나는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의 수호자가 될 것이며 미국한테 도전하는 중국을 깨버려가지고 레이건처럼 다시 미국을 우뚝 서게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야. 그 두 사람 사진이 트럼프가 세계를 바꿔놓는, 사실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원래 괜찮던 세계를 지키는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마침 저 두 책 대본을 다 뭐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닉 아담스라는 호주 사람인데 호주에서 정치하다가 한 뭐 20몇 살 된 다음에 미국 갔는데 자기는 미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국 간 이유가 미국의 음식도 좋고 노래도 좋고 뭐 카우보이도 좋고 뭐 그래서 갔다고 그러는 아주 재밌는 이유를 댄 사람인데 트럼프를 또 좋아해가지고 트럼프 선거운동도 해주고
요번에 트럼프가 말레이시아 대사로 찍었습니다. 아직 임명은 안 됐는데 말레이시아 대사로 갈 사람인데 저 사람이 2020년에 트럼프 앤드 처칠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 앤드 레이건. 그래서 부제가 하나는 Defender of Western Civilization, Defender of America. 요번 트럼프의 유엔 연설은 요 두 가지 한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거 보겠습니다. 유엔이 매일 말만 떠들어. empty word, 말만 공허해. 그 말만 해가지고 결의안이 아무리 세면 뭐하니?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세게 말하면 뭐합니까? 가서 꿀밤 한 대 때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말만 죽어라 세게 해보세요. 하나도 꼼짝 하나. 그리고 다 엉터리입니다. 가서 그 UN's empty word, 텅텅 공허한 말은 don't solve war, 전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Only action does. 행동을 해야지 전쟁이 해결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 사람이 왕따인가요? 우리나라 언론 보면 세계의 왕따야, 트럼프가. 근데 세계의 왕따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리 지키고 들어요?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 다음 대통령이 할 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뭐 반도 안 쳐요, 반도. 그렇지만 트럼프 얘기는 그 얘기가 좋든 나쁘든 일단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미국이 고립된다, 왕따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대통령이 할 때는 좀 비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토니 상홀이라는 사람이 재밌게 썼어요. 우물한 개구리들이 보는 세상과 실제 세상은 확연히 다르군요. 아시겠습니까? 좌파 여러분 해가지고 재밌게 올려서 내가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말 몇 가지 중요한 거예요.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다. 여러분 여름에 옛날보다 더워요 지금이? 덥게 느끼는 거예요. 방송에서 덥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똑같이 더웠어요. 지금이 매년 더 더워진다? 그거 아니라는 걸 제가 조금 이따 통계로 증명해 드릴게요.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풍력, 태양광을 엄청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 그런 거 사용하는 나라는 다 망할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태양광 뭐 풍력하려고 중국제 왕창 사오죠. 트럼프 너네들 다 망해 그랬습니다. 유럽은 그거 하다가 전기료가 4배로 올라져서 유럽은 이민자 때문에 망하는 중이야. 그리고 아동이 1년에 30만 명이 실종돼. 전부 그 이민자들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그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거 다 고쳐버리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또 요약을 했어요.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브런티 국가의 주권을 강조했다. 그리고 세계화 개념을 거부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제가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서 저거를 편지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했는데 그 지난 9월 27일 토요일 그 백악관 뉴스레터는 그 부인 찰리 커크 그 장례식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주권을 강화시켰고 세계주의를 거부했고 지금 세계화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세계화 시대가 뭔지 아세요? 비자 안 받고 외국인 들어오는 게 세계화 시대입니다. 비자 안 받고 외국인 들어오는 거, 국경 무너뜨리는 거. 우리는 지구는 하나야. 대한민국, 야 왜 애국가 부르니? 이 세계의 시대에. 세계주의자들이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야 뭐 미국이 뭐야? 다 우리 지구 사람이 하나지. 19개인데 그냥 중요한 것만 쭉 읽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강한 경제, 자신을 한번 과시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국경,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굳건한 우정. 세계에서 미국은 칭찬받고 좋은 나라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한 정신을 가진 나라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황금기입니다. 미국이 되돌아왔다.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었다. 뭐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증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GDP가 금년에 30조 달러가 넘어요. 중국이 19조 2,300억인데 중국하고 미국은 지난 3년 전서부터 격차가 벌어지더라.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3년 전에는 중국이 66,
근데 금년에는 64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미국이 더 빨리 발전해? 믿을 수 없네. 믿으세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은 주가 맨 왼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브라질 GDP랑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GDP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주가 텍사스인데 텍사스의 GDP는 캐나다와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너 미국에 한 주로 들어와. 캐나다가 다 들어와봤자 텍사스 주 하나 붙는 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한 뭐 플로리다쯤 됩니다. 플로리다도 작아요. 플로리다가 프랑스랑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브라질, 캐나다 전부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저쪽 뉴욕주는 스페인은 12등입니다. 바로 미국이 아직도 최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버는 나라 세계에서 룩셈부르크가 개인 소득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억 원이에요. 1인당 1년에 버는 돈이.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다음이 미국입니다. 등치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 중에서 저기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참 무서운 나라죠. 예, 군사력 보겠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2등부터 9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 돈으로 계산했을 때. 거기까지만 하면은 반만 얘기한 겁니다. 2등부터 9등 중에서 미국에 대드는 나라는 둘밖에 없다. 7나라는 미국 편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상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미국은 세계의 친구입니다 그랬죠. 세계의 친구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관광객이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가느냐, 가서 돈을 많이 쓰느냐, 이게 금년 통계입니다. 미국을 찾아가서 돈 쓰는 관광객, 관광 수입이 작년에 미국이 2,150억 달러입니다. 2등이 스페인인데 1,0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2등보다 2배가 넘는 관광객이 와서 돈을 썼더라. 이거는 이 세계 사람들이 발로 투표한 겁니다. 나 거기 가서 구경하고 돈 쓰고 오고 싶어. 이거죠. 예. 두 번째, 4개월 연속으로 우리나라에 허용돼 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수가 0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온대요.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거나 출신지로 되돌려 보내질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일하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잡혀서 다 쫓겨나서 왔죠. 우리나라 엘리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수적인 엘리트가 교수님,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미국 놈들이 왜 우리 노동자들 잡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투자했어도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랬으면 안 잡고, 돈을 아무리 억만금을 투자했어도 불법으로 일하면 잡는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돈 많이 냈다고 불법으로 일할 수 있고 돈 안 냈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 그 심플한 법을 지켰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닌 것도 하는 그런 것이죠. 국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국경이 뭡니까? 나라 국자 한문 내가 얘기해 줬었죠, 옛날에. 저 삐끗친 거가 땅이라는 뜻입니다. 조그만 네모가 입이에요, 입.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쓴 거, 저기 과라고 있는데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네모, 그 큰 네모.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그게 나라예요. 저거 2400년 전에 나왔는데 맨 저쪽에 있는 게 영토입니다. 창이라는 게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모가 국민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 국가의 사묘소. 이것을 2000 몇백 년 전에 이미 중국 사람이 그걸 알고서 저런 한문을 만들었는데, 저 맨 뒤에 있는 영토는 막혀 있죠. 저게 뚫려 있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 개념을.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미국으로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멕시코에 모여서 저기 그냥 깡패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마약범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물론 가난해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저렇게 저거 대통령 되는 날 저거 다 끊어지는 겁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알아서 중절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가는데 멕시코 정부가 물도 대줬습니다. 물 먹고 가라고. 밥도 대주고 빨리 가라고, 쓰레기들. 그래서 트럼프가 쓰레기가 왔다고 소리 지른 거죠. 엘리트가 와야지. 공부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합법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거 이제 미국 라스무센이라고 정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의 저 사람이 수석 여론조사관입니다. 마크 미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 회사가 생긴 지 29년 됐고 29년 동안에 그냥 무수히 물어본 질문이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라고 그러면은 옳다 그러다고 대답하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50%가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 세운 겁니다. 누구도 50% 도달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 단 7개월 동안 저는 끝낼 수 없다고 여겨졌던 7개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전쟁이 7개가 끝났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나라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엔이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유엔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서 내가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유감이에요. 안타깝게도 유엔은 이 경우에 도와주지 않고 방해 놀았습니다. 끝난 전쟁이 캄보디아, 타일랜드, 코소보, 세르비아, DRC, 루안다, 파키스탄, 인디아 이게 7개 전쟁이 정말로 끝났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가자 전쟁 끝내면은 정말 있는 전쟁 다 끝내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죠. 프레지던트 트럼프는 평화의 대통령이다. 7개 전쟁을 끝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서 거기에 동의했어요. 미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치고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님 덕분에 끝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아주 대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맞죠? 이제 유엔에 대해서 한번 화가 났죠. 자기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쓰고 에스컬레이터 쓰고 프롬프터도 안 되고. 유엔의 목적은 뭡니까?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강한 표현된 서한을 결의안만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말일 뿐이며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엔이 하는 일은 결의안 내는 일입니다. 그냥 매일 결의안만 내. 근데 아무도 안 들어. 종이만 들어가니 종이만. 유엔 결의안에 딱 하나가 제대로 된 결의안이 있는데 그것이 유엔군 사령부 창설.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유엔이 이놈들하고 싸우는,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의 첫 번째자 마지막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나 유엔이 고마워. 이 나라도 살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매단되는 유엔 데이가 공휴일로 지정된 나라인데 1976년에 이제 그거 그만해. 1976년에는 유엔에서 표결을 하니까 북한이 더 유리해. 아프리카는 다 북한 찍거든요. 거기 가보면 까맣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 50몇 명이 와 있으니까 까매요. 그리고 이제 백인들이 별로 안 돼. 황인종도 별로 안 되고. 근데 한번 낮에 갔었는데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 자는 게 낫다. 눈 뜨고 떠드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유엔군 사령부가 얼마 전에 75주년을 맞이했죠. 우리나라는 바로 유엔 깃발을 가지고 유엔의 군대가 침략군하고 싸웠던 첫 번째자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 난 다음에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부 깃발을 받는, 정말 저거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진이죠. 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왜 이렇게 전쟁, 우리 전쟁도 아닌데 전쟁을 끝내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밤새고 이렇게 노력하시느냐고. 알래스카에서 푸틴 만나고 그리고 워싱턴에 밤 2시인가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또 젤렌스키 만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한 말 내가 한번 읽어드렸을 거예요. 내 천당 가고 싶어서 그래요. 참 답이 끝내줍니다. I want to try and get to heaven. If I can get to heaven, 내가 천당에 간다면은 this will be one of the reasons. 지금 내가 전쟁을 끝난 것이 천당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 죽을 걸 살렸으니까. 난 저 사람이 뭐 노벨상 받는다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연설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진정한 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않음으로써
아들, 딸들이 부모와 함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한테는 노벨상보다 훨씬 큰 상이다. 이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이 트럼프를 아주 미워하지만은, 여섯 번째, 결과적으로 좋은 세상이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접근법을 거부해야 하며 역사의 가장 큰 위협에 다 함께 대항해야만 합니다. 역사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세계화, 사기극이다. 좌파적 이념, 사기극이다. 그리고 뭐 워크컬처 이런 거 다 사기극이다. 거기서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계화가 돼가지고 지구 전체가 돈 벌었어요. 돈 번 걸 보니까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벌었어. 근데 보니까 수억만장자, 조만장자들이 생겨가지고 평균을 끓인 겁니다. 우리 여기 기도하는 사람 50명이라 치고 50명의 재산 평균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한 분이 10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 평균이 한 몇천억이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빼면은 뭐 10억도 안 되는데 한 사람이 10조가 있어가지고 그냥 세계화가 그런 거예요. 10조짜리가 많이 생기는데 보통 사람 다 똑같아. 오히려 못해. 공장 다 없어져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공장 가지고 왕창 돈 번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에 미국 노동자들은 다 망했죠. 이런 거 이제 이거 다 관둬야 된다 이거야.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 그리고 내 입장은 간단 명료하다.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세계 제1의 스폰서 나라가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무기는 핵무기하고 화학무기입니다. 그런데 테러를 스폰서하는 나라, 테러를 지지하는 나라, 어느 나라? 이란. 이란 지난 봄에 박살났죠. 그 다음에 시리아. 시리아는 화학무기하고 핵무기가 지가 만드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야. 그 다음에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은 핵무기도 있고 화학무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 나오면서는 화학무기 다 없앨 것, 핵무기 다 없앨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다음에는 북한이라는 게 그냥 나오죠. 그 다음에 큐바. 이 나라들을 이제 앞으로 손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본 사진이죠. 저거 말이죠. 저 사진을 그 우리나라의 그 참매라는 거 있죠. 참매. 그거 날아가는 걸 밑에다 그려놨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참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이렇게 참매가 새 중에서 제일 빠르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이건 뭐 그래서 이란은 지금 저 정권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권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저 사람이 이란을 다시 차지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1979년에 쫓겨났던 팔레비 왕의 아들 팔레비 2세입니다. 지금 망명 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메네이라는 완전히 환상주의적 종교 국가가 지금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세속적, 그러니까 물론 이슬람이지만은 현대화된 세속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되고 이란의 높은 사람들이 연락한대요. 당신 대통령으로 오면은 잘해보자고. 놀라운 거 우리나라에 말이죠. 김정은 암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9월 29일 날. 저게 MQ-9이라는 드론인데 저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냥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던 그 부대를 다시 지금 군산에다가 창설을 한 거예요. 저게 이제 뭐 정찰 비행 대대라고 그랬는데 정찰 비행 대대가 아니라 지금은 무기가 너무 좋아서 저거는 이름이 MQ-9 리퍼로 되어 있습니다. 리퍼. 리퍼라는 건 REAPER. 리퍼를 사전 찾아보면은 그 큰 낫 들고서 이제 풀베는 그 괴물이 나옵니다. 서양의 저승사자예요. 이제 죽을 사람 못 배로 오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리퍼야. 그거 부대를 지금 군산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모금이 저릴 거예요. 바로 저겁니다. 태평양 지역 전역 정보 수집을 위해 말은 그렇게 했는데 MQ-9 리퍼 드론은 요인 암살용이다. 요인 암살을 또 먼저 했고 그리고 미국판 아이언돔 주한미군에 배치했다. 아이언돔. 미국이 지금 아이언돔을 만들면은 북한 미사일이 미국에 도착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것보다 훨씬 좋은 걸 만드는데 아시아에도 그걸 갖다 배치하는데 아시아 배치 계획이 2027인데 한국에는 더 먼저 갖다 놨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뺀대요. 뺍니까?
빼는데 이런 부대를 막 만들고 그래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축론석, 저거는 기사가 엉터리죠. 감축론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신무기 우선 배치 이런 것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지금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데들이 팔레스타인 저기다 하나 만들어 주자 그럽니다. 그런데 만들어 주는 근거가 되면은 같이 사이좋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없어져. 두 개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잡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자지구 뭐 해결 방안을 냈는데 저거는 지금 있는 하마스는 꺼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라. 안 받아들이겠죠. 안 받아들이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아랍 나라들은 하마스 그거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마스는 아마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계속 구매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 팔아서 돈 버는 나라인데 그 석유를 중국이 사주고 유럽이 사주고 인도가 사줍니다. 근데 유럽도 사지 마. 그래서 유럽은 안 사기로 했어요. 중국은 적국이니까 말 안 듣고 인도가 미국 편인데 그걸 계속 사오고 있는 거야. 야, 인도 사지 마. 너가 싼 기름 사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으로써 일주일에 1,000명씩 더 죽잖아. 근데 인도가 웃기지 마셔. 나는 할 거야. 그랬더니 미국이 할 테면 해봐 하고 한 조치가 뭔지 아세요? 인도는 관세 50%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꿇어야 될 거예요. 그 소련 석유 싼 거 사오느라고 미국 관세 50% 맞으면 손해니까 이제 가서 아유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빨리 전쟁 끝나는 게 더 중요하고 전쟁 끝난 다음에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라 바꾼 다음에 착한 나라 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 저는 모든 국가들에게 생물학 무기 개발을 완전히 종식시키는데 우리와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생물학 무기 만든 나라가 세계에 4나라예요.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이 4나라 다 내놔. 아까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가 만드는 거 다 뺏을 거야. 지금 세계를 뭐 강력하게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죠. 11번째, 유엔은 제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 딱 서가지고 멜라니 여사가 그냥 멍청하다가 걸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날 막 짜증나서 저렇게 얘기한 걸 것 같아요. 유엔은 서방 국가들과 그들의 국경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침략을 막아야 하는 기관이지 침략을 만들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엔에서 우리나라 와 있는 유엔군만이 진짜 유엔군입니다. 근데 웃기는 유엔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도대체 유엔은 뭐 하고 있었던 거요? 라고 저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유엔이 나도 평화 유지에 그냥 한번 그림 보세요. 그리고 감상해 보세요. 저 위에 있는 유엔군들 싸움하게 생겼습니까? 그 옆에 있는 유엔군들 뭐 저 인도에서 파견된 유엔군인가 봐요. 저 모자 쓰고서 싸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여군인데 대한민국 군이더라고 보니까. 전쟁하는 군인의 머리가 저게 뭐예요? 저렇게 머리가 아니 그냥 보세요. 유엔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평론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엔 평화유지군이 하는 일 쭈그리고 앉아서 밥해 먹는 일. 시팅 앤드 쿠킹이 쟤네들 잡입니다. 저 남자놈들은 그 지방 그 자기네가 평화를 유지하러 온 그 마을 그 여인들을 강간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바로 유엔이 지금 난 저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각 나라가 고유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주권 국가가 자국의 국경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트럼프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괜찮은 정치 체제는
국가 국민 단위로 형성된 정치 체제입니다.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유행 같은 거 싫어해요. 글로벌리즘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바벨탑이 뭐예요? 언어를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잘라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요람 하존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약학자인데 국제정치학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The Virtue of Nationalism, 국가주의, 국민주의의 덕성, 이게 참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국민으로 속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구인, 아시아인이 아니라 한국인, 내가 영국인, 독일인, 이런 식으로 구조된 것이 가장 그 사람들한테 좋은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라고 쓴 책인데, 트럼프가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당신들 나라 교도소가 망명 신청자라고 불리는 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친절을 범죄로 갖고 있다면은 맨 처음에는 좀 불쌍하다고 다 여러분 오세요. 호텔에 재워드리고 또 집 얻어드리고 일자리 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선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의로 갚아요. 독일에 있는 감옥의 50%가 외국인 또는 불법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감옥에는 72%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서양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로 대답을 안 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렇습니다. 그 호의를 베푼 거 사진 볼까요? 그러니까 레퓨지 웰컴, 오세요. 우리나라로 오세요. 당신 나라에서는 너무 살기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우리로 오는데 우리가 다 보금자리를 제공할게요. 좋은 말로 했겠죠. 좋은 의미로. 근데 나쁘게 응답을 한 사람들 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아동을 대규모로 인신매매하는 결과를 낳는 어떤 제도도 본질적으로 사악한 것이다. 세계화 시대가 아닐 때도 어린애 인신매매가 있었으니까 잡아가지고 강제노동, 성매매, 이런 거 시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군인으로서요, 꼬마들이 총 쏩니다. 바로 이런 짓거리. 근데 세계화 시대 때 그런 일이 훨씬 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만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화 시대 때 마약이 미국으로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미국에 마약 먹고 다 죽어가는데 저게 필라델피아 거리입니다. 저거 먹으면 완전히 인간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맞으면은 한번 맞으면 끝이랍니다. 너무 세가지고 그 환각을 못 잊는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맞고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작년에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독성 마약을 밀수하는 테러 폭도들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너희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야. 소탕할 것이야. 저 그림 보면 처절하죠. 펜타닐 먹고 죽는 사람들이 1년에 8400명이, 작년에 8400명이 죽었답니다. 18살부터 45살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마약입니다. 이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유엔에서 했죠. 그 다음에 기후사기. 여러분, 우리나라도 바람개비 빙빙 도는 거 있죠. 저거가 얼마나 많은 새를 죽이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만 1년에 150만 마리의 새가 죽는데요. 특히 큰 새들, 독수리 같은 거. 그리고 저거 불도 나고. 이거 다 사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린 에너지,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민자 받지 말고 저런 기후 사기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태양광 저거 중국이 많이 만들죠. 중국이 만드는데 중국은 안 써요. 실만합니다. 중국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원자력 발전입니다. 알거든. 원자력 발전이 AI 시대, AI는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AI 시대를 따라가려면 원자력 발전을 해야 돼요. 저거는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저거를 해서 돈 벌고 팔고 자기네는 안 하고, 미국도 저거 사다가 불도 나고 새도 죽고, 그 미국 자료를 보니까 150만 마리 정도가 1년에 죽는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신문에서 저걸 크게 다뤘습니다. 기후변화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다. 사기극 보겠습니다. 저 영국 지도인데 1995년 여름에 발표한 거예요. 영국을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지금 28도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지금 너무 더워요. 28도나 되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28도인데 하나는 파란색으로 칠해서 옛날에 시원했는데 지금은 덥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문제라며 CO2. CO2는 지구 전체 공기의 0.04%입니다. 그러니까 0.04%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고 식어진 그런 거 없어요. 저렇게 이게 다 사기니까 속지 말라. 예. 2017년 독일 기상캐스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이 여기 26도, 20도, 31도. 근데 2022년에는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너무 더워졌어요. 근데 똑같아. 그래서 영국이 여름이 얼마나 더웠느냐. 지난 105년 동안을 봤더니 지난 19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일 시원한 해가 2016년이더라. 보세요. 1911년 36.7. 그때 덥다는 얘기 안 했어. 그런데 2016년 34.4. 온난화 때문에 더워서 미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거 속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로 회사들 망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망치는 거예요. 탄소 배출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규제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온도는 변한 바도 없다.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남극의 얼음은 현재 1979년보다 17%가 더 높아졌다. 얼음 두께가 17%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얼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온난화가 된 거예요? 온난화 안 된 거지. 예, 조책 같은 거 아무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 완전히 어이가 없는 책입니다. 박석순 교수라고 저분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도 저분이 참 용감하고 양심 있는 과학자다. 이 사기다. 녹색주의 비판론. 그 트럼프가 이제 자기네 편을 든다 해가지고 쓴 겁니다. 종말론적 환경주의, 불편한 사실. 저기 보면은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북극의 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네의 곰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아세요? 사냥을 규제하지 않아서 다 잡는 거예요. 사람이 총으로 쏴 죽이는. 그래서 북극에 있는 나라들이 곰을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막 늘어나가지고 캐나다는 곰들이 먹을 거가 없어서 집에 쓰레기통까지 뒤지러 오는 겁니다. 곰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 환경하는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곰이 줄어들고 있다. 산호초가 줄어들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다. 근데 그 세 가지 특징. 보통 사람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 곰이 줄어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산화탄소 아무리 봐도 아나? 저 교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얘네들이 환경론자가 하는 거는 우리가 맨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산호초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불편한 사실. 저기 보면은 정말 우리는 뭐 이제 내가 정치학 책 읽으면은 300페이지 읽으면은 지식이 한 3페이지 늡니다. 그동안 공부한 거가 297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 책은 보면서 1페이지, 2페이지가 다 지식이 푹푹 쌓이더라고요. 읽으면서. 모르는 쪽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성공한 산업화 국가들에게 스스로 고통을 주고 세계화돼갖고 억만장자, 조만장자가 세가지고 미국이 버는 돈은 확실히 늘었어. 근데 미국 보통 사람이 버는 돈은 오히려 줄었어. 그게 세계화입니다. 이게 통계로 다 치면은 괜찮아요. 아유, 뭐 미국 재산이 늘었네. 중국도 늘고 다 늘어, 세계가. 그런데 일부가 극히 늘어가지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못해지는 거죠. 오히려 더 못해지는. 그래서 지금 세계화가 나라들을 다 부셔놓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다 부서지는데 그래서 세계화의 반동. 국가들이 다 나가는 거야. 미국은 미국 빼갖고 나갔습니다. 호주는 호주 빼갖고 나갔어. 다 지금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다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되고 중국도 억만장자는 무지하게 부자죠. 중국 인구 14억 중에 내가 국수를 시켜 먹는데 여기 달걀 한 개를 넣을까 말까. 돈이 없어서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10억 명이에요. 중국 사람 10억 명이 한 달에 300불 가지고 삽니다. 300불이면 하루에 10불이죠. 뭐 환율 올랐으니까 14,000원. 14,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한가. 그렇지만 꼭대기 시진핑이가 150살까지 산다고 떠들었습니다. 장기 이식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간하고 신장을 이식했나 봐요. 그래서 푸틴이 물어보니까
장기 시감은 15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적거렸는데 그게 지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로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가 이 시감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래요. 계속 갈아줘야 된대. 갈아줘야 되니까 계속 애가 죽어야 돼. 바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세계화가 된 다음에 저렇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된 겁니다. 공장이 다 문 닫아서 다 중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철강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오게 하는 기준이 관세 50%입니다. 관세 50%를 하면은 그 미국 회사가 중국 간 거예요. 자기네 거 문 닫고. 그 회사가 여기 와서 다시 하는 거가 오히려 싼 그 기준이 50%입니다. 그 지금 트럼프가 50%막 매기는 거예요. 다시 오게. 그래서 미국 보통 사람들 다시 살게. 그래서 무역하고 기후 문제 다 똑같다. 반칙왕만 잘 살고 지키는 놈은 다 못 산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고쳐나가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4월 2일 날 전 세계적으로 관세 때린 거죠. 미국을 살리고. 그리고 저거는 거의 숫자 잘 보시면은 미국보다 어느 나라든지 미국보다 관세가 다 높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이 미국 쌀이 100달러인데 일본 오면 800달러가 됩니다. 관세를 700%를 붙여요. 그러니 말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종교적 자유가 지켜져야 됩니다. 종교 중에는 지금 지구에서 가장 학대당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불리는 종교입니다. 내가 이거 가만 안 놔두겠어. 기독교 학대하는 인간들 가만 안 놔두겠어.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 brands Christianity the world's most persecuted faith. 세상에서 가장 정말 처벌받고 벌받는 종교가 기독교다. 말이 됩니까? 기독교가 뭐 그래도 우리 우리 편견이 있어요. 우리 종교가 제일 폼나는 종교야. 나는 뭐 그럽니다. 내 불교 믿는 친구들한테 그래 나는 신을 믿어. 신. 너네는 훌륭한 사람을 믿는 거고. 그 사람은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은 안 믿고 하나님을. 뭐 그렇다고 불교가 미국이 아까 한번 얘기했던 건데 America First with God Above. 이 운동이 지금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전부 다 기독교 모여서 기도하고 국회의사당에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혼자서 목사님이 성경 읽으면 잡아가는 나라인데 몇만 명이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지금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에 트럼프가 있다. 트럼프가 지금 세계의 진행 방향을 바꾸고 있다. 처칠처럼 소금 유명을 지키고 레이건처럼 중공을 격파해가지고 미국을 유일한 강대국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